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혼돈의 건설 시장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굉장히 위축돼서 국내 주택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외에서 원전 관련해서 수주 관련 소식도 들려오고 국내 해외 업황이 좀 갈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온 건지 아닌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건설을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송유리입니다. 이 건설 업황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건설 업황도 약간 QPC 약간 이런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Q가 전반적으로 수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네. Q에 대해서 좀 국내 해외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주택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이 조금 불안해진 가장 큰 트리거는 금리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수주 증가와 그리고 분양 증가, 매출 증가, 이익 증가를 이끌었던 게 이제 민간 도급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시행사들이 주체가 됐던 사업인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최근에는 미분양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금리 레벨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이제 위축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물량들이 좀 빠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수주도 아직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네. 하반기에 조금 전망을 안 좋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 증가, 이제 매출 증가를 이끌었던 부분이 조금은 약화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한건설협회에서 국내 월간 그 수주 금액을 발표를 해주잖아요. 네. 지금 5월까지 발표를 했는데 5월에 또 20조 원 정도 수주를 해서 네. 누적으로는 상당히 국내 수주가 괜찮은 편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우려는 상반기 수주는 좀 괜찮았는데 뭔가 이런 경기 관련해서 둔화 리스크는 하반기에 있으니까 하반기 수주가 조금 감소될 거를 저희도 미리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약간 네,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민간 도급이 사실 좀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종종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 경기 침체로 간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위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민간 도급 물량은 좀 빠르게 빠질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면에 상반기까지는 이제 작년 시장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받쳐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신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그 둔화폭이 크지만 않으면 저희 이제 다른 공종인 도시정비에서 이걸 좀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국내 이 주택만 얘기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좀 지그지그 아픈데,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온도가 작년에 너무 뜨거웠다가 올해 갑자기 너무 네, 빠르게 맞습니다. 식어버려가지고 그 작년에 뜨거웠던 상태가 쭉 이어지면서 올해도 굉장히 분양도 많고 할 줄 알았는데 상반기부터 상당한 수요 위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분양 시장이 성과가 목표 대비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 매출이기 때문에 수주도 중요하지만 분양이 매출이어서 맞아요. 분양 관련해서 좀 전망을 하신다면은 좀 약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인 거인가요? 지금 일단 1분기까지는 분양이 좋았어요. 근데 2분기에는 분양이 조금 위축이 됐고요. 그래서 네. 상반기로 놓고 보면 이제 작년보다는 물량이 좀 감소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여태까지 물량 증가를 받쳐줬던 민간 도급이 하반기에 줄어들게 되면 이제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제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네. 계획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계획 늘어난 거에 또 상당 부분이 도시정비예요. 이제 도시정비는 근데 민간 도급은 수주가 나면 바로 분양으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네. 이 도시정비는 분양 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저희 네. 지연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큰 증가가 없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내년 내 후년으로 가면 조금 더 눈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워낙 이제 1분기 물량도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안 좋아도 한 플랫 정도를 보고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도시 정비가 좀 빨리빨리 분양으로 붙어주지 않으면
이제 감소의 가능성도 이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큐가 굉장히 좀 혼돈의 영역인데 해외는 좀 어떤 편이에요? 오늘 확실한 뉴스는 아니지만 원전 수주 관련 뉴스도 있고 그리고 좀 최근에 뭐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네옴이라는 이제 제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나왔던 그런 스토리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대규모 인프라라든가 또 여러 신재생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해외 수주는 좀 플랜트 일변도였는데 지금은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주풀이 조금 늘어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해외는 약간 어떤지 동향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해외 데이터를 사실 지역별로 발주 금액을 다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대신 저희가 중동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동 발주 시장 금액은, 그러니까 발주 금액은 저희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작년부터 저희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021년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도 네. 당연히 이제 전년 대비로 22% 정도 증가를 기록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발주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특히나 최근이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중동은 그 가운데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유가의 상승 때문에 재정 여력이 오히려 많이 네, 늘어나. 최근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뭐 기존에 저희 투자를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일앤 가스 쪽에서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네옴시티도 이제 예산에만 600조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옛날부터도 있었다고 말씀을 네네. 주셨지만 저희가 한 이제 할 체력이 되는구나. 그렇죠. 2, 3년 전에는 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네네. 저게 무슨 돈으로 이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되겠네 이제 이렇게 조금 네네. 바뀐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발주처들의 이제 캐펙스 여력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발주 금액도 회복을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만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동 외 지역에서도 사업의 건수들은 충분히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발주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유는 저희가 수주를 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발주가 늘어난 걸 체감할 길이 네네. 저희가 없는 거죠.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의지 네. 이게 좀 약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주 의지는 좀 있는데 수주 실적이 조금 약한 건가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둘 다인가요? 아니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저희가 플레이어 수가 일단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1년 열심히 수주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플레이어 수가 거의 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으로 수주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10명이 달려들어서 수주를 했을 때 그 저희가 체감하는 정도와 네. 한 이제 3, 4명이 남아서 이제 수주할 때와는 이제 체감이 좀 다르죠. 이제 네. 금액적으로도 다르고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체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수주가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게 해외 수주라는 게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너무 네. 잘 아시겠지만 아주 별다른 그 경쟁력이라는 게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를 위한 수주는 할 수 있어요. 정말 배고프면 이제 수주를 위한 수주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건설사들의 상황이 이제 그럴 정도로 배고픈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수주 잔고도 많이 차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 사업을 같이 하는 건설사들은 더더욱이나 수주 잔고가 많이 차 있죠. 네.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뒤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수주를 볼 만한 안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뒤가 안 보이면 지금 나오는 수주라도 열심히 잡을 텐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입찰 들어갈 거고 들어가서 이 결과를 기다리는 건수들도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마진이 조금은 타이트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그냥 이제 흘려보내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건설사 말씀하신 건설사 행보를 보면은 요즘에 그 파이어족이라고 아시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파이어족들 중에서 자산 시장이 붕괴하면은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럴 수 건설사는 있죠. 전체적으로 수익이 너무 잘 나. 그러니까는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부동산 경기가 너무 꺾여서 국내에선 돈이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외를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좀 있었고 2013, 14년에는 해외가 또 너무 돈이 안 되니까 다시 국내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내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되어가는 거는 맞아 보이지만 또
실적이 3년 정도 레깅돼서 나오니까 네, 현재 맞습니다. 찍고 있는 숫자는 너무 좋아서 건설사들 대부분 PER 4배인 거잖아요. 네. 4배나 막 DLENC 3배 막 이래가지고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해외 풀이 좀 있는데 내가 뭐 저거 적극적으로 저걸 내가 수주해야 되냐? 약간 조금 이런 마음이랄까? 그래서 그렇다고 뭐 13년 1Q처럼 실적이 대박으로 한번 붕괴돼가지고 뭔가 충격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돈을 잘 벌면서 생기는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매우 헝그리한 그런 수주 전략이나 이런 모습이 잘 비치지 않는 게 지금 건설사들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괜찮은 편인데 탑라인 그로스라든가 이런 신시장이나 신상품 개척에 대해서는 시장의 마음에 좀 안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코스트 부분도 조금만 더 짚어보고 싶은데 마진까지 이어져야 되니까요.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건자재 올라간다고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었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제 둔촌주공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 이런 건자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소화가 되고 있고 건설주에는 어떤 영향이에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저희 건설사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게 이제 1분기 실적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어도 이게 아주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다면 큰 영향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다가 네. 일단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가 됐죠. 네. 이제 그래서 건설사들도 이런 영향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1분기 때부터 저희 4월쯤부터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추정치도 가파르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1분기 때보다는 2분기 때, 저희 2분기 음. 프리뷰 때 지금 시기인데요. 이때 네. 이제 더 많이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대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는 뭐 철강 가격 중심으로 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유가도 네, 피크 네.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 상반기에 이미 조금 이제 원가 반영은 충분히 되어 있고 하반기도 저희가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단언컨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하반기 때 상반기만큼의 실적 추정치 하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원자재 가격 이슈는 실적에 얼추 대부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 노이즈는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정도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건설 2분기 실적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네, 현대건설 2분기 실적 발표 때 국내 원가율이 그러면은 1분기, 2분기가 별로 차이가 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는 뭐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해외 원가율은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글로벌한 현상이니까 이게 국내 원가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 원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EQ 현 N이 해외 원가에 올라간 건 뭐 일회성 요인이었나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네. 제가 아마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다 나왔을 거긴 한데 이제 네. 프리뷰 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네네. 번째는 그 주택 부부 원가율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1분기, 2분기에 거쳐서 다 저희가 이제 원가를 좀 높여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대신 하반기에는 다 같이 조금은 안정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플랫하거나 조금 완화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로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는 해외 쪽이었는데 이제 큰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장기화가 되기도 했고 중간중간 노이즈들도 많았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네. 지금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에코플랜트가 다 같이 이 현장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좀 추가 원가가 2분기에 반영이 될 거다 이제라고 해서 저희 추정치에 좀 많이 녹았었고요. 지난주에 현대건설 실적 발표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연결로 한 600~70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1,700억대 정도 발표가 된 거네요. 네, 원래 맞습니다. 한 2,000억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네, 이익체력이 있는 맞아요. 기업인데. 네. 근데 저희가 해외 프로젝트는 또 환 관련해서 어쨌든 또 플러스도 있고 단기 수익 레벨도 전반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 종합하면은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한 이익의 감익은 2분기를 정점으로 하반기는 좀 더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익에 대한 그런 감소 추정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을 끝내면 거의 다 끝낼 예정이고요. 맞죠? 네. 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올해 말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요 건설사들이 막 3배, 4배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좀 싼 구간이 되니까 뭔가 트리거가 있으면은 손이 나갈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생각하시기에 좀 긍정적인 트리거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약간 좀 부정적일 수 있는 트리거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의사 판단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제 좀 서머리 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유를 좀 드리면은 네. 일단은 저희 최근 2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는데 차마 너무 싸니까 말도 안 네. 되게 싸니까 사세요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실적 추정치가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데이터상 퍼로 3배가 찍혀도 이게 네. 진실된 3배인지 3.5배인지 네. 4배인지 저희가 이제 가늠할 길이 없어서 특히 2분기에 이런 원가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걸 또 감지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터라 네. 더더욱이나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 프리뷰를 통해서 얼추 좀 보수적인 숫자들도 많이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 조정도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반기를 보니 생각보다 원가는 상반기만큼의 조정은 없을 것 같고 네. 또 2분기가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실적이 나오면 체크가 되시겠지만 탑라인 성장이 대부분 좋은 걸로 파악이 돼요. 이제 그럼 저희 이제 전망도 나쁘지가 않죠. 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다라 치면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말 못했던 그러니까 너무 싼 걸 싸다고 여태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네. 싼 걸 싸다고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됐다 이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저희가 이제 걸려 있는 이제 리스크 아까 이제 좀 네. 그런 요인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위축,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지표상으로 저희 섹터에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대신 하반기를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가미가 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답을 딱 내려드리면 좋은데 정말 네. 어렵죠. 어쨌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완전 락바텀이고 네. 업사이드는 약간 경기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경기 침체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엄연한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조금 뭐랄까 보수적으로 보신다 한다면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수적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DL ENC 같은 경우가 지금 퍼로는 한 3배 초반 정도가 됩니다. 네, 자료에 3.2배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네, 10% 더 빠지면 2.9배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쌀 수 있나? 여기서 주가가 더 조정이 되면 정말 네. 200대 구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코로나 때 지수가 이제 1,400까지 갔을 때 잠깐 네. 머무는 거 외에는 정말 이제 보기 힘든 숫자여서 근데 DLH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2분기 수주도 좋았고 잔고도 올라오고 지금 네. 주택 수주 계획도 하반기에 많고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도 없지가 않아요. 이제 실적은 오히려 하반기엔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경기를 좋게 본다면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건설업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뜨게 되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DLENC를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길게 잡고 내년까지 잡고 진입하는 구간 으로 삼으신다면 이건 손색이 없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베스트 케이스 저희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도 여기서 급격한 위축은 없고 저희가 수주나 분양도 그럭저럭 잘 간다 네. 이제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현대건설은 이제 퍼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싼 종목은 아니에요. 네.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재료 거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주택 상황도 건설사들 중에서 최근에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지만 네. DH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그건 수주를 느껴져요. 거의 네, 쓸어 네. 담듯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해외 수주 소식도 가능성이 있고 원전, 뭐 SMR 그리고 해상풍력, 뭐 UAM, 수소 암모니아 모든 재료에 발을 걸치고 있는 회사다 너가 뭘 보니까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는 그런 느낌처럼 다 수주하는구나. 뭐 네. 그만큼 훌륭한 회사기도 하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설업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제 현대건설의 픽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해외 시장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Q 측면에서 저희
이 시장 환경이나 또 펀더멘탈을 체크했을 때 전혀 이상은 없는데 이제 최근에 3엔의 주가가 좀 흔들렸던 이유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네. 이제 유가에 대한 센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최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좀 흔들리는 건 단순 수급 영향 때문에 좀 들쭉날쭉.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3엔 주가도 올랐다가 유가가 빠지면 3엔 주가가 다시 빠지는 이제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하락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지다 보니까 조금은 유가에 대한 센티도 그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3엔의 어떤 수주 환경 그리고 펀더멘탈 여전히 우수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센티가 최근에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어서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다. 대신 수주 소식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기회, 저희 이제 사업을 좀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은 이익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은 것 같고요. 다만 건설이 진짜 수주 산업이고 건설 투자가 좀 어려운 이유는 3년 전에 착공한 현장에서의 나오는 이익을 추정하는 것보다 올해랑 내년, 내후년의 수주 환경이 어떻게 예상되는지가 거의 한 100배는 어렵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유가 관련 시나리오는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국내 주택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은 주택 관련주, 뭐 GS건설이나 DLNC 같은 그런 종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해외 건설 좀 전반에 걸친 그런 전망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종합건설회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런 회사들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수주와 전방에 대한 우려 속에 계속 건설주를 외면하다 보니까 지금 PER 3배, PER 4배 이런 기업들이 조금 나왔고 이 PER 3배, 4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가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이제 이 PER 3배, 4배 정말 PER 3배, 4배야 그쵸.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초고성장 섹터 같은 그런 핫한 섹터는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신 오늘은 또 하나투자증권의 송유료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평소보다 조금 길게 시간이 나갈 수 있는데 끝까지 영상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 인사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